아이는 곧 차에 치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돌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혼잡한 도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왜 도로가 혼잡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화여고의 등굣길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저희는 혼잡을 야기하는 요인을 크게 많은 유동인구, 무질서의식,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장의 위치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많은 유동인구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는 경화여자중학교, 경화잉글리시 비즈니스 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이렇게 3학교가 더 위치하고 있어 총 4개의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통학하는 학생의 수만 4,000명이 넘고 교직원의 수와 주민들의 수까지 합하면 5,000명이 넘습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정해진 길로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올라가야 하다 보니 교통의 혼잡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학생들의 무질서의식입니다. 학생들의 교통의 의식이 부족해 인도를 이용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뿐더러 등굣길의 한쪽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는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교하기에 매우 부족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앞에 연극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상가 앞에 멈춰서면 보행자 길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에는 학교 측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공한 주차장과 광주시에서 제공한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편의를 위해 거주하는 집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주차장은 모두 텅 비어 있고 광주고의 앞 도로와 경화여고의 앞길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왕복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처럼 좁아지고 이 좁은 길로 매일 아침 무려 4개교의 학생들 4천여 명과 주민들과 교직원 1,000여 명 그리고 500대 이상의 차량들이 왕복하면서 복잡함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들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복잡한 삼거리에 위치하여 버스가 정차할 때면 그 뒤에 차량들이 정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차한 노선버스로 인해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어 교통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정차한 노선버스와 차량들 사이로 학생들과 주민들의 무단 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처럼 많은 요인들로 인해 등굣길의 혼잡이 야기되고 있음을 저희는 인식하게 되었고 공공정책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등굣길 혼잡을 막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저희에게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등굣길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정해진 등굣길 구간으로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부산 연제구에서는 이러한 차 없는 등굣길 거리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지역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 주변은 등굣길 구간에 모두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차량의 통행들을 완전히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지역 주민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컨제스션 차일징 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런던시의 교통이 혼란한 구간에 컨제스션 차일징 존을 설정하여 이를 차량들을 통제하고 이를 이용하는 대가로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약 30% 정도의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차량 통행을 막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 정책도 역시 지역 주민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 제3회 사회참여 발표대회 참가팀 안전한 등굣길 만들어줘가 제시한 플라워 루트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아침 등교 시간에만 마을버스의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범위가 매우 넓고 통학거리가 길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버스만으로 먼 지역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4개 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할 버스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순환버스 통행 시 도로가 좁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지역들과 달리 차량 통행이 필수적이고 많은 인구가 짧은 시간에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일방통행제, 버스 정류장의 위치 변경, CCTV 카메라의 감시 활성화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제시하는 첫 번째 공공정책은 일방통행제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이 도로가 2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전 7시쯤이 되면 경하역으로 올라가는 차량과 또한 내려오는 차량들이 서로 심하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방통행제의 구체적 방안은 경하여고 삼거리에서 경하역으로 올라가는 차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 5, 4 방향이 아닌 1, 2, 3, 4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은 보장하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동 시 다음과 같은 소도로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권을 가진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통혼잡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복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면 이 제도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저희가 준비한 판넬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판넬은 경하여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판넬은 일방통행제 시행 시 모습으로 도로상으로 이쪽 거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판넬인 공공정책은 바로 여기 경하여고 삼거리를 의미하며 여기 빗금친 이 구역은 인도를 의미하고 여기 있는 직사각형은 노상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일방통행제를 시행할 경우 현행 2차선인 도로가 1차선으로 변경되면서 도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현재 한쪽밖에 없는 인도를 양쪽에 설치하고 새롭게 조성된 노상 주차장을 통하여 약 120대의 불법 주정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보다는 신설된 인도, 노상 주차장, 그리고 원활한 차량 통행의 효과로 일방통행제의 시행이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두 번째 공공정책은 바로 버스 정류장의 위치 변경입니다.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인 가을 지역에서 왕복 4차선 도로 지역인 나 지역으로 버스 정류장을 변경하게 되면 상거리를 따라 내려오거나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의 시행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학생들,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공공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공공정책은 불법 주정차 감시 및 단속 카메라의 활성화입니다. 이하 불법 주정차 감시 및 단속 카메라를 CCTV 카메라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교 시 불편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면적의 축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무려 42%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카메라를 오전 9시부터가 아닌 오전 7시부터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CCTV 카메라는 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장 혼잡한 도로가 조성되는 등교 출근 시간에는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혼잡한 등굣길의 해결을 위해서 CCTV 카메라의 활성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잡한 길임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진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다 지역에도 CCTV를 설치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먼저 1일 교통지도입니다. 저희는 직접 교통지도를 하면서 교통지도가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원래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교통지도를 실천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복잡한 도로 현장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교통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청의 건의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 저희가 만든 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과 CCTV 감시 활성화는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후 광주시 국회의원님과 광주시 의원님께 지속적인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지와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 서명운동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홍보입니다. 저희는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희가 만든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인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도로가 혼잡한지 알았고 그걸 해결할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럼 시간을 돌리고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바뀝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15분을 딱 맞춰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윤광호 선생님.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그 무서운 길을 통해서 학교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곳들이 비슷한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공정책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일방통행제잖아요. 근데 정책이 되려면 그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공정책을 이미 시청에도 건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 쉽게 말해서 좀 이야기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는 우선 인터뷰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셔서 학생들이 항상 등교하는 시간에 도로가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여 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걱정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저희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런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 건의를 하였는데 이제 이후에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예, 이번 발표는 제가 보니까
기존 대안들을 잘 이렇게 평가를 한 그런 면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문제 심각성인데, 우리가 정책 하는 사람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우리 좀 해달라고. 그러려면 너무 심각하다. 제가 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알려줄 수 있는 뭔가 수치라든지 등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몇 시간이 든다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심각성, 정말 심각하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는 그렇게 심각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존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데 왜 안 됐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봤어요? 보행자원이 보행자가 네, 보행자원께서 보행자원께서 박지영 학생의 보행자원. 네. 기회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학교 등교 시간이 7시 반까지예요. 그런데 이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만 무려 2,000명이 넘는 학생이 등교를 했어요. 저희가 수치를 직접 재봤는데. 그리고 차들도 굉장히, 차량 등교를, 저희가 산이 칠사산이라고 364m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차량을 타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고 또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난 것도 많고요. 저희 반 애도 실제로 사고를 당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막 엄청 화도 내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요. 저희 광주시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조정차가 성행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가 정작 저희는 7시에 등교를 하는데 9시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정작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해서 저희는 이것을 변화하여 이른 시간부터 제한하자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 문항에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게 10% 가까이 됐습니다. 네, 잠시. 그리고 네, 또 있는데요. 다른 이제 시청에서 또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신설 도로를 이제 만든다거나 또는 도로 확장을 한다던가 그런 대안을 내놓고, 또 저희도 실제로 이제 서명 운동을 받아서 저희 학교가 이제 시청에 또 제출하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지역 상황들이 뭐 군부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 도로가 이걸 개설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이제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실제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일방통행의 실시입니다. 네, 잠깐 청중 쪽으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아까요, 버스 정류장 사진을 보니까 정류장 가 사진 보면 주변에 여러 상점이랑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 경우 가를 없애고 나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중수단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버스 노선이 있는데 가를 없애고 나로 간다면 그 기존의 버스 노선이 꼬이지 않을까요? 이걸 고려하셨나요? 그때 도로의 그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나로 옮겼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불편함도 별로 없었고 또 차량의 그 유량이 증가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고려해서 나로 옮기자고 제안한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여기 창원 대성고등학교. 네, 학생 손 높이 들어주시면 뒤에 있는 예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부산시 연제구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선생님들을 차량 통제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연제구 옆에 수영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차 없는 거리를 운행하고 지역 주민들이랑 선생님들을 차량만 통제해서 이익을 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굣길 거리를 차량을 아예 막아도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 특성상 그게 불가능해요. 우회하는 도로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등굣길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심사위원님 중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혹시 네 청중 중에서 네 발표가 완벽했나요?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라든가 없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네 발표는 네. 네. 정말 저희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남았죠? 아니요, 뭐 그만하시고 싶으시면 네, 아, 거기까지 하셔도 네.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